안녕하세요 여러분, 인디자인 스페이스 최영인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흑석동에 위치한 흑석 센트레빌 아파트 1차 30평형대이고요 신혼부부가 사는 그런 집입니다. 고객님께서는 원래 3년 전에 저희한테 첫 번째 의뢰를 해주셨었는데요, 그때는 도배 그리고 장판 이런 것들만 좀 간단히 의뢰를 주셨었는데, 이번에 좀 우연치 않게 집을 급하게 구매를 하시게 됐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좀 이쁘게 꾸며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. 요즘 인테리어 할 때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뭔지 아시나요? 바로 대면형 주방입니다. 근데 이 흑석 센트레빌 아파트 30평대 경우에는 이 주방 구조가 대면형 주방 구조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기존에 이 집이 가지고 있던 주방의 폭이 3m가 채 나오질 않기 때문에 억지로 대면형 주방을 하기보다는 그냥 11자 주방 구조로 수납력을 확실히 보강을 해드렸고요.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주방창 쪽의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주방의 뷰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채택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. 이 집 어떻게 인테리어 했는지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집에 인테리어 꿀팁을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요즘 인테리어 하면서 저희가 시공할 때 제일 많이 하는 포티스 벽지, 그리고 떡갑의 시공. 떡갑의 시공이라고 하면은 되게 생소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. 떡갑의 시공에 대한 팁도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현장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, 주방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. 이 흑석 센트레빌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 주방이 11자 구조로 나왔었는데요. 이 바닥재가 하나에 900짜리거든요. 900에 900각짜리. 근데 이 타일이 벌써 하나, 둘, 셋, 넷, 5개, 거의 4.5m의 길이가 나와줘서 이미 조리 공간은 충분한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이 양쪽으로 지금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력은 이미 너무 충분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이 11자 구조로 배치를 해드렸고, 이 측면에 좀 고객님의 취향을 담을 수 있는, 꾸밀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 놓았어요. 벽 끝까지 나온다면은 저는 좀 그건 너무 답답해 보이고, 그리고 이 집을 꾸밀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한번 채택을 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 인테리어 할 때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저분한 건 가려주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집이 안 그래도 가지고 있는 폭이 좁은데 이 싱크대 측면까지 벽으로 막혀져 있으면 그건 또 너무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이번에 간살 파티션을 적용을 해서 지저분한 것들은 가려줄 수 있도록 이런 디자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. 또 우리 고객님께서는 그린한 컬러를 좀 좋아하셨는데, 그런 그린한 컬러를 이런 넓은 면적에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좀 강렬한 색깔인 그린 컬러,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 주방에 수납장의 안쪽에다가 적용을 해 드렸어요. 그래서 이 장 안쪽을 보면은 고객님의 취향을 담은 색깔로 맞춰서 수납 가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. 이렇게 수납 가구를 만드실 때 속장 컬러까지 바꾸실 수 있다는 거, 여러분들 꿀팁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주방에 작업 공간이 이미 5m 가까이 나오거든요. 근데 또 맞은편에 키 큰 장까지 있기 때문에 가전 소물들은 다 여기에 숨겨 놓을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. 이 공간의 위쪽은 이미 충분하게 작업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. 주방의 창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하이샤시로 되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쪽에 뷰가 너무 잘 나오는 그런 집이었어요. 그래서 이쪽 창은 시스템 창호로 이번 참에 교체를 하시면 좀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, 고객님께서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담을 수 있는 창호를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. 아름다운 뷰를 즐기시면서 좀 와인이나 생활들을 좀 하실 수 있게끔 이런 홈바 형태의 수납장을 제안을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한켠에는 저희가 수납을 많이 적용을 해드렸는데요. 요즘 그 블럼 레일 하면은 엄청 비싼데
좀 가벼운 것들 넣는 부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 구간에는 저희가 좀 문주에서 나오는 이런 텐덤 서랍을 적용을 해가지고 제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하단에도 전체 다 텐덤 서랍으로 적용을 해드렸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요즘 좀 심심치 않게 사용을 하는 레일인데, 스카치넷에서 나오는 그 부속이 있어요. 스카치넷에서 나오는 하드웨어인데 이렇게 가전 소물장을 제작을 해드렸고, 밥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출장을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출장을 이쪽에다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닫아서 깔끔한 주방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주방 구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. 자, 주방을 지나서 돌아서면은 이 공간은 이제 복도입니다. 근데 이 기존의 복도는 이쪽이 막혀있던 공간이었어요. 근데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약간의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. 이 공간은 좀 기존에 있던 벽체를 철거를 해주고, 이 주방벽을 따라서 쭉 끝까지 이 우드 포인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라인을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. 이 측면에 있는 간접 조명들,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가지고 좀 더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연출을 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 끝에는 이 우드메스로 가다 보니 이렇게 히든도어로 적용을 해가지고 도드라져 보이는 것 없이 깔끔하게 연출을 하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작업을 했습니다. 복도의 끝 한켠에는 수납장을 또 배치를 해드려서 잡다구리한 이런 수납 소품들, 가전 생필품들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큰 수납장을 배치를 해드렸습니다. 원래는 이 옆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. 근데 이 공간은 막아드리고 구조를 변경하면서 이 화장실 맞은편 쪽으로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어 드렸어요.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, 침대 옆에 문이 바로 있으면은 이 측면에다가 뭔가 가구를 놓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의 위치를 저희가 변경을 해드리면은 이 침대의 양옆으로 나란히 수납장을 배치를 하셔가지고 핸드폰도 올려놓으시기 편하고, 뭐 자기 전에 물컵을 올려놓기도 편한 침실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, 이렇게 침실의 문 위치 한번 바꿔보시는 거 인디자인 스페이스가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안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. 이 안방의 한켠에는 아까 설명드린 양옆으로 수납장을 배치하실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잡아드렸고요. 헤드보드는 조금은 더 높은 디자인으로 해드렸어요. 이 헤드보드를 이어서 쭉 오면은 이쪽 한켠에는 이미 철거할 수 없는 날개벽이 있었어서 목공사로 한번 정리를 해주었고, 이 측면엔 또 우수관을 점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. 이쪽에는 유리로 된 장식장을 좀 배치를 해드렸고요. 창고 그리고 붙박이장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. 요즘은 저희가 방을 인테리어 할 때도 좀 도배를 신경 써서 해드리는 집들은 떡가배라는 걸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. 떡가배라고 하시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이 떡가배가 뭐냐면은 콘크리트 벽면에다가 도배를 하게 되면은 이 도배가 엄청 울퉁불퉁하게 나오기 마련인데요. 이거를 목공사로 한다고 하면은 목수분들이 여기서 한 면 벽을 치는데 나무 걸어야 되고, 그리고 그 위에 석고보드 쳐야 되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. 근데 이 떡가배로 하면은 이 접착제를 마치 타일 붙이듯이 떠가지고 평활도를 맞춰가지고 시공을 하는 그런 간편한 시공법입니다. 도장 마감이 아니라 도배 마감을 하신다면은 떡가배 한 번 정도만 하셔도 공사비도 줄이면서 공사 품질도 올릴 수 있는 아주 효자 같은 시공법이니까요. 도배에 내가 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떡가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자, 안방 맞은편에는 이제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. 원래는 부부 욕실로 쓰는 공간인데요. 이제 구조 변경을 해드렸으니까 이쪽도 공용 욕실이 된 셈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죠. 저희 고객님께서 요청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욕실 한 개는 좀 어두운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주문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거실 욕실은 조금 밝게, 근데 이 안방 맞은편에 있는 욕실은
조금 어두운 컬러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. 천정도 이노솔이라는 마감재로 마감을 해보았는데요. 천정까지 어두워지니까 은은한 확실히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고객님께서 그린한 컬러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이 욕실의 한켠에는 또 고객님의 취향을 담은 컬러의 타일을 골라가지고 고객님의 니즈를 담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욕실의 한켠에는 좀 너무 답답하지 않도록 모루 유리라고 하는데요. 백모루 유리를 좀 적용을 해가지고 이 공간이 좀 덜 답답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연출을 해보았고요. 그리고 이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플한 작은 세면대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. 타일 세면대보다는 좀 더 사용하기 편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이번 공간은 거실 욕실입니다. 거실 욕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욕실보다는 밝고 화사한 느낌의 욕실로 연출을 해보았는데요. 흡사 좀 호텔 화장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저희 고객님께서 샤워 쪽은 확실히 물이랑 차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조적 파티션 옆쪽으로 유리 부스문을 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. 이 안쪽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마감 방식이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쓴 그런 욕실입니다. 이 천장에는 이노솔 제품인데요. 아까는 좀 반짝거리는 그런 블랙 느낌의 이노솔이었고요. 이 공간은 밝은 무광의 화이트 컬러 이노솔을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. 이 집의 가장 넓은 공간인 거실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. 기존의 거실에 빗대어 봤을 때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공간에 식탁이 주방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발코니 거실의 한켠에 식탁을 이쪽으로 좀 배치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드렸고요. 이 식탁의 옆에는 조금 더 분위기 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다이닝 공간으로 연출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쁜 것들을 좀 올려놓을 수 있는 수납장을 제작을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요즘 좀 가장 유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실링팬, 여기 달려있는 제품은 에어라트론에서 나오는 실링팬인데요. 이 제품은 월넛 컬러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실물로 보니까 이 집의 베이지 톤의 무드에도 좀 잘 어울리고 모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소파 같은 경우에는 세레스홈에서 나오는 소파인데요. 상당히 좀 폭신폭신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. 아주 편안한 그런 소파를 추천을 드려서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 집 바닥에 깔려있는 제품은 부정 마블러스 L 900에 900각짜리 제품을 깔아 보았는데요. 이 기존에는 좀 작은 600에 1200각보다 훨씬 더 타일 느낌이 강하게 나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보여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가 거실에 마감재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 집에는 디아망 포티스라는 벽지를 사용을 했는데요. 이 벽지가 제가 설명드렸던 떡갑의 시공법이랑 좀 궁합이 좋은 그런 벽지예요.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벽지인데도 걸레바지를 시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. 거의 도장급 이상으로 올라와서 걸레바지 없이 시공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,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은 마감 자체가 반듯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떡가베를 시공을 하고 디아망 포티스 벽지를 사용을 해 보신다면 걸레바지 없이 깔끔한 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떡가베 시공법 그리고 디아망 포티스 이 두 가지 기억하신다면 다음에 인테리어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들어오는 입구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런드리룸으로 계획을 해드렸어요. 그랬던 이유는 일단은 출입문이랑 좀 제일 가깝기도 하고요. 외출하고 들어와서는 타일러에다가 좀 외출을 벗어서 놓기도 가장 동선이 잘 맞고, 세탁기를 위한 하수 설비나 이런 설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거실 욕실에서 아주 손쉽게 당겨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을 좀 런드리룸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. 세탁기를 놓고요. 그 옆에는 쪽장에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수납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, 이 측면에 있는 장에는 옷을 바로바로 개가지고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런드리룸을 좀 구성을 해 봐드렸습니다. 3-4개월 뒤에 한번 고객님께 여쭤봐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
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런드리룸 구성을 해드렸는데 저희 고객님께서 이런 바퀴 달린 빨래 바구니를 좀 구매를 해 놓으셨더라고요. 실제로 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. 이쪽에서 옷을 다 벗어놓고 빨래를 꽉 차면은 이쪽으로 끌고 가서 바로 빨래 돌리고, 건조기로 내려놓은 다음에 건조기가 다 되면 여기다 다시 올려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이쪽에서 또 빨래를 정리를 하고, 그리고 다시 이쪽에다가 넣어놓고, 이렇게 원스톱으로 좀 편리한 동선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드레스룸에 이런 제품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빨래하는 시간이 즐거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공간은 아내님의 방인데요.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꼭 저한테 요청하셨던 니즈가 있으셨는데, 이런 뷰가 잘 나오는 방에 좀 창가에 데이베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버킷리스트였는데,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에다가 수납도 할 수 있고 여기 앉아서 좀 뷰도 감상하실 수 있는 이런 스팟을 좀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 장 안쪽에는 좀 안 쓰는 물건들을 좀 수납을 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고요. 전면에서는 수납장에 또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제가 이쪽에 앉아 있어 보니까 여기서 재택근무 하다가 또 창가도 한번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좀 참 힐링이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창호도 좀 시스템 창호로 통유리 느낌이 나도록 구성을 해 보았고요. 이 공간에 앉아서 좀 한강을 바라보면 너무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흑석 센트레빌 30평형대 인테리어를 좀 리뷰해보는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. 집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고,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좀 잘 생각해보고 정리한 다음에 인테리어를 계획을 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잘 설명드릴 수 있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디자인 스페이스 최영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